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비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18번째 시간으로 도산안창호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산안창호, 신명호.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 꿈꾼 도산안창호 군주제에 대체할 자유문명국 건립 천명. 샌프란시스코 유학시절 새 국가 성립 목표로 대한신민의 창설 을사늑약 체결되자 한양 돌아와 비밀리에 조직 만들어 공론화. 1905년 을사늑약과 함께 사실상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다양한 현대 국가 건설 담론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상동파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민회의 자유민주국가 건설 담론이다.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 담론은 상호 협조 경쟁하면서 3.1운동으로 성화됐다. 3.1운동 이후 양측은 각자 임시정부를 조직해 경쟁했고 그것은 결국 남북 간 체제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 연재에서는 과거 100여 년간 국가건설 담론과 갈등을 반추하는 한편 미래의 통일한국을 전망하고자 한다. 도산안창호는 미국 유학을 통해 부강한 문명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 제국에 강탈당했다. 외교권은 내치권과 더불어 국권을 구성하는 양대 기둥이다. 그런 외교권을 강탈당한 대한제국은 사실상 멸망한 나라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다. 을사늑약은 공식적으로 1905년 11월 17일 체결됐다. 하지만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을사늑약을 보도하던 기자들의 마음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 제목에 압축됐다. 오늘 목노아 통곡한다는 사설 제목 그대로 을사늑약을 접한 기자들은 목노아 통곡했다. 나라가 망했기에 목노아 통곡했고 2천만 동포가 식민지 노예가 됐기에 목노아 통곡했다. 황성신문을 통해 을사늑약 소식을 접한 대한제국 백성도 목노아 통곡했다. 진실로 을사늑약은 500년 조선왕조의 죽음을 알린 조정이었다. 그 조정을 울린 주인공이 조선동포가 아니라 일본 침략자였기에 2천만 대한제국 백성은 더더욱 목노아 통곡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새 생명으로 이어지듯 모든 통곡도 새 희망으로 이어져야 했다. 을사늑약에 목노아 통곡하던 2천만 대한제국 백성들은 새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조국의 멸망을 목도한 대한제국 백성에게 새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멸망한 조국을 다시 건국해내는 것이 새 희망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식민지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새 희망이었다. 그 같은 새 희망은 두 가지 건국 담론으로 모색됐다. 하나는 옛 방식의 건국 담론이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방식의 건국 담론이었다. 대한제국이 제국으로 멸망했으니 다시 군주국으로 건국하자는 것은 옛 방식의 건국 담론이었다. 옛 방식의 건국 담론은 이른바 위정척사파로 불리던 양반과 성력자들이 추구했다. 그들은 반만년 한국 역사상 단군 조선으로부터 대한제국까지 존재했던 모든 국가는 군주제 국가였기에 당연히 전통을 계승해 군주국으로 건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충성과 효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위정척사파는 멸망한 대한제국을 부활시키고 고종을 황제로 복권시키는 것이 신민의 도리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에서 위정척사파는 을사늑약을 무효화하고자 어병을 일으켰다. 어병의 최종 목표는 멸망한 대한제국의 부활 그리고 고종 황제의 복권이었다. 그런 면에서 위정척사파의 건국 담론은 옛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복벽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20세의 만명 공동의 대표 연설가로 명성. 송재 서재필과 도산안창호 서재필은 대중연설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당시의 계파 또록 그리고 동학계열은 새로운 방식의 건국 담론을 모색했다.
개화파는 세계 추세에 맞추어 건국제 대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통합계열은 수천 년 지속한 군주제에서 농민이 큰 고통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건국 담론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을사늑약 이후 위정측사파, 개화파 그리고 동학계열 사이에서 다양한 건국 담론이 제기됐고 다양한 건국운동도 출현했다. 그렇게 등장한 다양한 건국 담론과 건국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담론과 운동은 도산 안창호 주도로 1907년 4월 한양에서 창립한 신민회가 이끌어 나갔다. 한양의 신민회는 1980년대 김옥균의 개화운동, 1990년대 박영효의 개혁운동, 그리고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서재필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개성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었다. 게다가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 우남, 이승만, 백번, 김구, 성재, 이동희 그리고 전두기 목사 등 식민지 시대 민족운동을 주도한 핵심 지도자들이 신민회에 대거 망라됐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이었다. 1907년 당시 안창호, 이승만, 김구, 이동희 등은 공이 30대로 각각 한 지역을 대표하던 젊은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작천, 타천, 미래 독립국의 최고 지도자감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1907년에 30세이던 안창호는 평안도를 대표하는, 32세이던 김구는 황해도를 대표하던 지도자였다. 또한 33세이던 이승만은 기호지역을 대표하는, 35세이던 이동희는 한경도를 대표하는 민족 지도자였다. 그들은 비슷한 연배에 더해 국권 회복이라는 공통 분모,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자유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공통 분모까지 있었기에 신민회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다. 아울러 신민회의 핵심 지도자 중 한 명이던 성재, 이동희가 훗날 사회주의로 전향해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건국 담론을 주도했다는 사실에서도 한양의 신민회의 창립은 역사적이었다. 그런데 한양의 신민회가 1880년대 김옥균의 개화운동, 1890년대 박영효의 개혁운동, 그리고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서재필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개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창호를 비롯해 이승만, 이동희, 전덕기 등이 독립협회 회원으로 개화운동을 벌인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재필이 지도한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안창호, 이승만, 이동희, 전덕기 등은 민족 독립 정신과 자유주의 국가 사상을 공유하게 됐다. 안창호는 1878년 11월 평남 강서군 초리면 칠리 도롱섬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6세가 될 때까지 집안일을 도우며 한문과 유교를 공부하던 안창호는 17세이던 1894년 한양에 올라가 언더우드가 설립한 구세학당에 입학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언더우드가 설립한 구세학당은 당연히 장로교 계통의 학당이었다. 그래서 안창호는 유교 교양을 갖춘 장로교 신자로 성장했다. 안창호는 19세 되던 1896년 구세학당을 졸업했고 다음 해에는 독립협회에 가입했다. 당시 20세이던 안창호는 이승만, 이동희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를 대표하는 대중연설가로 이름을 날렸다. 한국의 근현대 역사의 만민공동회는 대중운동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지도자를 양성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이었다. 급진보다 점진 추구했던 도산. 조선시대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서상경을 공부한 양반들이었다. 그들은 연설이 아니라 과거 시험 즉 문장 실력으로 양반이 됐다. 따라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뛰어난 문장가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중연설을 연마하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조선 양반들에게 대중연설의 중요성을 알린 사람은 서재필이었다. 1896년
개국한 서재필은 미래의 조선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대중연설가가 되어야 함을 예견하고 배제학당 등에서 대중연설을 훈련시켰다. 당시 배제학당에서 대중연설로 단연 두각을 나타낸 학생이 이승만이었다. 만민공동회가 활성화되면서 대중연설의 중요성은 현실로 나타났다. 만민공동회라는 명칭 그대로 만민공동회에는 수많은 대중이 운집했고 그래서 대중연설이 중요했다. 아무리 뛰어난 문장가라고 해도 대중연설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고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민공동회를 통해 뛰어난 대중연설을 자랑하던 젊은 운동가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떠올랐다. 안창호, 이승만, 이동희 등이 그들이었다. 김구는 비록 만민공동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신민의 활동기간에 뛰어난 대중연설을 자랑했다. 이런 사실에서 안창호, 이승만, 김구, 이동희 등은 공히 뛰어난 대중연설 능력을 바탕으로 핵심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민공동회에서 대중연설가로 이름을 날리던 안창호는 1898년 연말 만민공동회가 강제 산당하자 1899년 평양으로 낙향했다. 한양이 그대로 있다가는 체포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평양에서 안창호는 점진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을 교육했다. 점진이란 점차로 전진한다는 뜻인데 안창호가 이런 이름의 학교를 설립한 사실에서 그의 성품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안창호는 급진적인 경향보다는 점진적인 경향의 성품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민공동회가 강제에 산당한 그 상황에서도 안창호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점차로 점진시키는 것이 국권회복의 적경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점진을 선호하는 그의 성품이 천성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20대 전으로 안창호는 급진보다는 점진을 추구했고 그것이 안창호의 전 일생을 관통하는 특징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대략 3년 정도 점진학교를 운영하던 안창호는 1902년 9월 3일 한양에서 이혜련과 혼인하고 다음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혼인 당시 안창호는 25세, 이혜련은 19세였다. 안창호는 1932년 9월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진술한 신문조서에서 미국 유학의 이유를 교육학을 배우고 조선에 귀국한 후 조선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고자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기독교의 깊은 뜻을 연구하고자 라고 밝혔다. 즉 교육학과 기독교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에 올랐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진술은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때 안창호를 신문한 판사는 당시 한국은 전제정치 상황으로 미국의 정치를 동경해 미국으로 간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는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하기 위해 즉 정치적 목적으로 유학한 것 아니냐고 의심해 질문한 것이었다. 그 질문에 안창호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자유민주주의 배우러 미 유학길. 하지만 실제로 미국 유학 목적은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은 아주 크다. 당시 안창호는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킨 대한제국 황제체제에 크게 실망해 미국 유학을 결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게 진술할 경우 안창호의 미국 유학과 유학 이후의 활동 모두가 대한제국의 황제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 즉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안창호는 미국 유학의 정치적 목적은 단호히 부정하고 단지 교육적, 신앙적 목적만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안창호의 미국 유학 목적을 정치적, 교육적, 신앙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안창호가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유학을 했다는 함의는 그가 대한제국의 황제체제를 대체할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유학했다고 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02년 안창호의 미국 유학은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한 조선인 최초의 미국 유학이라 평가할 수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